우리 민족은 깡다구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깡다구만 가지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지,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객관적 시스템이 아닌데 깡다구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죽어. 그건 깡다구보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게 깡다구, 즉 광개토 대왕이 가지셨던 웅운, 그리고 우리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계셨던 필사즉생의 정신, 우리 독립군, 독립지사들이 가졌던 그 정신,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는 그 정신, 그것만 가지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제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부터 자본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피케티 패닝이라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그겁니다. 지금 파리 경제대학의 젊은 경제학자입니다. 우리 나이로 한 이제 43살, 미국 나이, 서양 만 나이로 42살밖에 안 되는 경제학자인데 엄청나게 큰 책을 썼어요.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하는 무려 700페이지가 되는 책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영문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지금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번역을 시작했는데 올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책이 나온답니다. 몇 권이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워낙 커. 영어판도 7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이 책이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수십만 권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뭐길래 그러는가? 내용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만 있는 놈은 평생 가난뱅이로 산다. 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요 20개국의 200년 또는 300년의 데이터를, 소득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맞다. 자본을 가진 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만 있는 자는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그렇게 이 책을 많이 사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은 하나. 뭐 여기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가 자본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본을 가지고, 근데 자본이 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이때 이야기하는 자본은 소위 눈에 보이는 자본, 경제자본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경제자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삼국지를 써놓고 판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돌아가셨다. 그 판권을 나에게 상속하셨다. 그럼 평생 일 안 하셔도 돼요. 로얄티가 들어오잖아요. 전번에 우리나라에 많이 팔리는 삼국지를 쓴 이모 씨가 제가 10년 전에 TV에서 기자가 그 삼국지 번역하셔가지고 쓰셔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보셨어요? 그러니까 100억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뒤로 더 벌었어.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1년에 한 5억 이렇게 들어온다. 지금 또 어떤 상표권이라든가 기술개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본이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들어와요. 당연하잖아요. 소득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 경제자본이 없는 분들은 다른 자본을 축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의 강의 과정은 전부 자본 축적 과정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쪽은 캐딜락에다가 부모를 태우고 달리는데 이놈은 리아카에다 노부모 싣고 목에다가 줄 걸고 달리려고 이러고 오고 있어 지금. 누가 이게 누가? 자동차 타고 달리는데 새 놈은 말라깽이가 자동차 따라가겠다고 뛰고 있어. 요건 자본을 가진 사람이고 노동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간격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자본을 축적하면 되는 거예요. 축적. 자본을 축적하지 않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시냐고. 그렇다면은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해야지 허리멍텅하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무슨 일. 연애를 해도 안 돼.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정없이 돌격전으로 해야 자기가 좋아하는 총각이든지 처녀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안 돼요. 흐리멍텅 해가지고 저쪽에서 나를 좋아해 주겠지. 안 좋아해 준다니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미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리코버 제독이라는 분이 미국의 핵 잠수함 전단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 초기예요, 초기. 리코버 제독도 역시 해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역시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핵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었다고. 그래서 지미 카터는 꿈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해군 핵 잠수함의 함장, 핵 잠수함의 제독이 돼서 전 세계에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 카터가 중2 때 이 리코버 장군에게 가서 면접을 합니다. 내가 핵 잠수함에 근무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코버 제독은 까다롭기가 그지없는 양반이에요. 면접을 그렇게 깐깐하게, 요놈이 과연 자격이 있는 놈인지. 그러니까 카터 중위에게 계속 물어요. 해군 전략,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계속 물으니까 계속 답변을 했지. 그러다가 느닷없이 자네 그 사관생도 생활은 좋았나? 이렇게 이제 딱 분위기가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관생도 출신이니까,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니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자네 몇 등으로 졸업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카터는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매우 잘해서 미국의 사관학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전부 입학 정원이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4학년까지 하면 4000명, 굉장히 커요. 그런데 카터는 이 당시에 820명이 졸업했는데 59등을 했으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답니다. 머리가 영특해서.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 59등 했습니다. 그래, 리코버 제독이 그게 자네가 최선을 다한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선을 다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크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때 리코버 제독이 한 말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리코버 제독이 카터에게 물어본 것은 성적이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가 지금 그걸 알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냐, 요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지 대충 얼렁뚱땅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Why not the best는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이 됩니다. 이때 바로 많은 사람들은 이거 혼났네,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느낄 텐데, 카터는 내가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카터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카터는 해군에 들어가서 핵잠수함의 함장이 되려고 했는데, 카터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요. 미국도 장남이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아버지가 조지아주에서 땅콩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해군대위가 땅콩 농장으로 간 거예요. 전역을 하고 꿈을 버리고 아버지 가업을 지어야 되거든. 가보니까 아주 빚투성이야, 빚투성이. 빚을 다 갖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알거지가 됐어, 알거지가. 그러나 카터의 좌우명이 있어요. 뭡니까? Why not the best? 땅콩 농부로서 최선을 다. 그래서 부자가 돼요. 땅콩 농부로 부자가 돼서 그 지역에 유지가 돼버려. 유지가 되는데, 그 당시 조지아주가 재정 적자로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왜 저 모양인가? 그래서 땅콩 농부로 돈을 벌고 상원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계에 발을 디뎌요. 그 다음에 4년 후에 상원의원 끝나고 내가 이것만 해가지고는 조지아주의 재정 적자를 못 잡겠다. 내 주지사를 해야 되겠다. 주지사를 출마했는데 보기 좋게 낙방해버렸어. 낙선했어. 낙선하는데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내가 왜 낙선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그 다음번 선거에서 주지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콩 농부가 주지사가 돼버린 거예요. 4년 동안에 조지아 주의 재정을 완전히 적자에서 흑자로 만들어놔버려요. 카터는 여기가 내 한계다. 이제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하고 워싱턴 정가에 가서 자기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별 나은 것도 없어. 나은 것도 없어. 그래서 그 카터가 그때 해놓은 말 보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은 대통령이란 걸 발견했다.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은 애터미의 로얄 마스터다. 저것도 로얄 마스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카터가 그렇게 글을 써놨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은 대통령이로구나. 그래서 워싱턴에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미국은 예비선거가 있죠. 당에서 선거를 해 다시.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가 있죠. 그런데 이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자 미국인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좋은 코미디감으로 카터가 등장했어요. 조지아 땅콩 농부가 대통령이 되겠단다. 저도 그 코미디를 봤어. 재미가 없는 시대에 참 재미있게 해주는 놈이 나타났다. 그렇게. 대통령 기자회견도 아주 인상적이야.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미국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 그게 끝. 그러면 됐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면 됐잖아요. 거기다 술과 여자를 사랑하면 문제가 되거든 그게. 자, 그런데 카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신문에서 전부 언론이 카터가 누구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몰라. 조지아 촌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워싱턴에 기라성 같은 인물이 많은데 지가 하겠다 이게. 카터는 어떻게 생각했냐? 예비선거할 때 미국은 맨 먼저 선거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요. 법에 따라서. 그런데 맨 먼저 선거하는 지역이 인구가 작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등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언론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적으니까 선거운동하기 좋잖아요. 언론이 깜짝 놀라가지고 카터가 누구야 이거. 그러니까 어때요? 그 뒤부터는 언론이 카터에 대해서 보도를 그냥 사정없이 해제끼니까 승승장구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리코버 제독이 Why not the best? 왜 네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걸 계속 생각.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런데 재선에 떨어져 버려요. 레이건하고 해가지고 이 당시 재수가 매우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나오니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카터는 도덕 외교라고 외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소련이 그러고 있을 때 너는 뭐하냐 이거예요. 결국 강경 노선을 걷는 강한 미국을 지향하는 공화당의 레이건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카터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카터가 그렇게 대통령직을 물러나니까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터의 철학을 몰랐어요. 카터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 카터의 철학을 몰라서 시대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카터는 대통령에 물러나고 드디어 카터의 이 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VIP처럼 골프채 들고 테니스 라켓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망치를 들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헤비타트, 국제 헤비타트 운동. 세계적으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자. 직접 부인하고 같이 옆부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집 많이 지었어요. 카터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108채인가 지었어. 그거 다 기증하고 갔어요. 이 운동 그리고 세계 평화운동 그리고 질병 퇴치운동 가난 퇴치운동을 전 세계에 앞장을 서가지고 이 노 부부가 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노벨상을 줍니다. 대통령을 잘했다고 노벨상을 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고 질병을 퇴치하고 이 문명을 퇴치하고 이 운동을 계속해 온 거예요. 계속해 온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그때 우리나라에 망치 들고 오셨다니까, 이분이. 이때 와서 기자가 물었어. 앞으로도 뭐 나이가 많으신데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겨우 80살이다. 여기 혹시 겨우 80살 되신 분? 겨우 80살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7학년도 계시겠지만 나는 겨우 7학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7학년이다.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90세 넘었는데 지금도 망치 들고 다녀.